청진기 참가 학생들이 9일 푸른 방송을 찾았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는 9일과 10일 양일간 호텔 아젤리아에서 제32회 전국 재가노인 복지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9일 달서구 수림지 파크골프장에서 파크골프 동호회 리그전이 개최됐습니다. 달성연탄은행은 10일 현풍 백년 도깨비 시장에서 제13회 사랑의 연탄 나누기 재개식을 개최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 대구 달서구 협의회와 광주 북구 협의회는 11일 달서구청에서 자매결연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달서구는 12일 지역 주민의 힐링과 공연문화 활성화를 위해 찾아가는 문화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춤으로 만나는 천국의 나무가 11월 18일부터 11월 20일까지 골목 실현 극장에서 공연을 개최합니다. 뮤지컬 애니 11월 19일 서울아트센터 함지홀에서 개최합니다. 지역주간지 푸른신문의 11월 10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꿈 청진기 참가 학생들이 9일 푸른 방송을 찾아 기업 소개를 듣고 직업인 인터뷰 시간을 가졌습니다. 꿈 청진기란 청소년들이 진로 및 직업 정보, 기업 분석, 직업인 특성 등에 대한 취재 활동을 바탕으로 보고서와 온라인 기사 작성 등 청소년의 시각을 통해 다양한 진로 체험 결과물을 청소년과 함께 공유하는 사업입니다. 이날 참가 학생들은 지역 방송국에 대한 만족도와 인재상 및 자질, 직무 분야의 특성 및 어려움 등 다양한 내용으로 기업 전반에 대한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번 강의에 대해 PD에 대해 배우고 PD가 어떤 직업을 하는지 알게 되어 유익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PD라는 직업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이제 PD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게 돼서 좋았고 PD라는 직업뿐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직업인이라는 가치관을 알게 돼서 좀 더 제 미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PD님께서 PD에 대한 직업에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지 내지는 그것에 대한 설명을 너무 자세하게 해주셔서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궁금했던 직업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도 해주시고 또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굉장히 자세히 잘 해주셔가지고 궁금했던 내용들 해서 되게 자세히 알 수 있었던 것 같고 이렇게 스튜디오 찾아오면서 했던 경험들이 잊혀지지 않고 또 색다른 경험을 한 것 같아서 좋습니다. 한편 1919년부터 시작된 꿈 청진기 사업은 대구시 교육청과 매일신문사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온라인 진로 직업 체험 플랫폼을 청소년들과 함께 만든다는 점에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는 9일과 10일 양일간 호텔 아젤리아에서 제32회 전국 재가노인복지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한국재가노인복지의 발전, 통합 돌봄으로 비상이란 주제로 한국재가노인복지의 선제적 대응과 앞으로 통합 돌봄 등 재가노인복지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먼저 식전 행사로 홍보 영상 상영과 대구 중구 시니어 클럽 챔버 오케스트라의 축하 공연, 전국 16개 지회, 지회기 입장 등이 있었습니다. 이어 기념식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상 등 유공자에 대한 표창과 대회사, 환영사, 축사, 격려사 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모 영남대학교 교수가 나와 이번 대회의 주제 강연과 이어 노인 돌봄 체계, 재편 과제와 재가노인 지원 서비스의 역할 등에 관한 정책 토론회, 화합의 시간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이튿날에는 폐회식과 함께 비서상과 총회공원 등
달성군 힐링 투어 등을 갖고 대회는 마무리됐습니다. 김양희 회장은 대회사에서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국회 방문, 전국 결의대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였으나 제가 노인 지원 서비스와 노인 장기 요양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오늘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대안들을 통해 한국 제가 노인 복지의 발전과 통합 돌봄 서비스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관계자분들의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한국 제가 노인 복지협회는 1995년 11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사단 법인으로 설립돼 25년 동안 전국 16개 지회와 회원기관 721개소 3만여 종사자와 20여만 명의 재가 대상 어르신들을 위해 전국의 재가 노인 지원 서비스와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를 운영하며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9일 달서구 수림지 파크골프장에서 파크골프 동호회 리그전이 개최됐습니다. 클럽 및 회원 상호 간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고 파크골프 발전을 위해 클럽 대항전으로 대회를 열었습니다. 샷건 스트로크 방식으로 열린 이날 리그전은 시니어부와 일반부 그리고 여성부 등 3개 부문 각 10개 클럽당 4명씩 120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쳤습니다. 전용진 달서 파크골프 협회장은 최근 파크골프가 3세대 스포츠로 부각되면서 세대 간 커뮤니케이션 스포츠로 각광받으며 생활체육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강조하고 이번 대회는 성적보다는 회원 상호 간 화합을 다지는 자리가 되길 희망하며 클럽과 개인의 명예를 위해 선의의 경쟁을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5시까지 이어진 이날 대회에서 일반부 1위 클럽은 세진클럽, 여성부 1위는 럭키세븐 클럽이 우승의 영예를 안았으며 마지막 시니어부에서는 청룡클럽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또 이어서 시상식 후에는 각 클럽 참가 선수들과 임원진들의 기념 촬영과 함께 내년 대회를 기약하며 2022년 동호회 리그전을 마무리했습니다. 달성연탄은행은 10일 현풍 100년 도깨비 시장에서 제13회 사랑의 연탄 나누기 재개식을 개최했습니다. 달성군에 따르면 현재 관내에는 연탄을 이용해 겨울을 나는 가정이 300여 가구 있다고 합니다. 추운 겨울은 열악한 주거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이웃들에게는 더욱 혹독해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올해 연탄 한 장 가격은 800원, 연탄 3장 정도면 우리 이웃들은 따뜻하게 하루를 지낼 수 있습니다. 달성군 연탄은행은 2010년부터 사랑의 연탄 나누기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관내 320세대에 연탄 7만 장을 지원하며 달성군의 저소득 소외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는 달성연탄은행이 주관하고 달성군과 연탄은행 전국협회가 후원했으며 남양주 연탄은행 공연단의 흥겨운 축하 공연으로 시작됐습니다. 행사는 최재원 군수와 차준용 달성복지재단 이사장, 허기복 연탄은행 전국협회 회장, 최수열 달성연탄은행 공동대표, 시군의원, 관내 학생, 자원봉사자, 군민 등 3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박건주 간사의 사업 보고에 이어 밥상 공동체 복지재단과 달성복지재단, 삼성교회, 현풍 박소선 헬멧집 곰탕, 국민은행 달성공단 지점 등에서 기부금 품을 전달하고 선한 행렬이 이어지며 연탄 나눔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오일영 상임대표는 앞으로도 겨울철 추위에 고통받는 국민이 없을 때까지 계속해서 연탄을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최재형 군수는 오늘 재개식을 시작으로 달성군 곳곳에 에너지 빈곤층에 연탄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군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달성연탄은행은 기업체와 단체, 개인으로부터 후원받아 달성군 9개 읍면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의 연탄 나눔을 실천하고 있으며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함을 나누고 싶으신 지역민들께서는 달성연탄은행 사랑의 연탄 후원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 대구 달서구 협의회와
강주 북구협의회는 11일 달서구청에서 동서화학과 평화통일공감대 공유를 위해 자매 결혼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워크숍에는 이태원 달서구청장과 김해철 달서구 의회장을 비롯해 양 협의회 자문위원 등 8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오늘 합동 워크숍을 계기로 더욱더 돈도한 자매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 얼마나 좋은 올해를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에도 좋은 일만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세심한 배려로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주신 조기판 회장님과 자문위원 여러분께 광주 북구 팬통을 대표하여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대구 달서구와 광주 북구가 자매 결연으로 20년 넘게 자연스러운 교류를 끊이지 않고 해왔다는 것입니다. 이후에도 이 소중한 우정의 교류가 원활하게 계속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편 민주평화통일자문회 대구 달서구 협의회와 강주 북구 협의회는 지난 1999년에 양 기관 간 자매 결연을 체결한 이후 매년 평화통일 합동 워크숍을 실시하는 등 활발하게 교류해 오고 있습니다. 사랑을 속삭이는 이곡 장미공원을 피어나는 달서구는 12일 지역 주민의 힐링과 공연 문화 활성화를 위해 찾아가는 문화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달서구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 생활 방역과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 문화 공연을 축소하여 왔으나 최근 거리 두기가 완화되고 코로나로 지친 구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가는 문화 콘서트를 월강 수변공원에서 개최했습니다. 이태원 달서구청장과 김해철 달서구 의회 의장 그리고 많은 시구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콘서트에서 이태원 달서구청장은 축사와 함께 붉은 립스틱 노래를 불러 월강 수변공원을 찾은 많은 구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으며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이어서 지난달 10월에 열린 전국 노래자랑 달서구 편에서 대상을 받은 이태동님의 멋진 축하 공연 이후 시작된 본 공연에서는 익숙한 트로트 곡들을 선보인 나예원, 신유식 외 2명의 가수가 펼친 공연이 이어졌으며 마지막은 유턴하지마, 보릿고개 등 4곡을 연이어 부른 인기 가수 박군의 멋진 무대 공연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이태원 달서구청장은 축사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만큼 공연 문화가 다시 활성화되기를 희망하고 다양한 공연 행사로 지역민들이 함께 즐기고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춤으로 만나는 천국의 나무가 11월 18일부터 11월 20일까지 골목 실험극장에서 공연을 개최합니다. 제4회 실험극 페스티벌에 참여하게 된 춤으로 만나는 천국의 나무는 연극 천국의 나무를 대본으로 삼아 기획한 공연입니다. 새롭게 춤으로 각색한 실험극이라는 범주 안에서 연극 대본에 춤과 영상을 결합한 작품입니다. 춤으로 만나는 천국의 나무는 1864년 작은 마을 상리스에서 태어난 프랑스 화가 세라핀 루이 이야기를 무용으로 표현한 공연입니다.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지지도 않았고 화가로서 단 한 번의 영광도 누려보지 못한 프랑스의 여성 화가 세라핀 루이는 퍼드레시를 하며 생계를 이어나갑니다. 그녀의 유일한 탈출구이자 삶의 기쁨이라곤 캔버스 위에서 표현하는 색채들 뿐입니다. 물감살 돈도 넉넉지 않아 나무 열매나 동물의 피로 직접 만들어낸 색깔들은 그녀의 삶에 지나온 자리처럼 변화하면서도 역설적으로 그녀만의 독특한 작품 세계를 완성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세라핀 루이는 대공황이라는 시련을 맞이하게 되면서 서서히 악화되는 정신병으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춤으로 만나는 천국의 나무 공연은 11월 18일부터 11월 20일 평일 오후 7시 30분, 주말 3시와 6시까지 골목 실험극장에서 전석 3만원으로 연극을 개최합니다.
뮤지컬 앤이 11월 19일 어울아트센터 함지홀에서 개최합니다. 어울아트센터에서 개최하는 뮤지컬 앤은 루시 모드 몽고메리의 소설 원작 빨간머리 앤을 극단 걸판만의 독창성과 신선함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여 뮤지컬로 선보입니다. 걸판 여고 연극반은 빨간머리 앤이 결정되며 왜 앤을 선택했는지, 누가 앤 역할을 맡게 될지, 어떻게 앤은 100년이 넘도록 사랑받을 수 있었는지 고민하며 만들어지는 감동과 사랑이 담긴 공연입니다. 연극 안에 원작 줄거리를 담아내며 앤이라는 여자 고아아이가 프린스 에드워드 섬의 한마을에 들어와 정착해 나가는 성장기를 보여줍니다. 불안했던 앤이 에이벌리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 속에서 성장하듯 불안하게 시작한 걸판여고 연극반 6명이 빨간머리 앤 연습 또한 작품을 추천한 선생님과 함께 서로를 믿고 성장해 나갑니다. 뮤지컬 앤이 11월 19일 오후 3시와 7시에 어울아트센터 함지홀에서 전석 2만 원으로 개최합니다. 지영민과 함께하는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11월 10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저신용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 소식입니다. 달서구는 지난 1일부터 관내 저신용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 대상으로 5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새로운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출시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신용점수가 낮아 제도권 금융대출이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기존 달서구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이 혜택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들의 자금난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원 사업 대상자는 달서구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이 돼 있는 소상공인 중 신용점수가 350부터 744점, 기존 신용등급으로는 6에서 9등급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융기관을 통해 500만 원까지 대출을 지원합니다. 해당 사업의 대상자 중 대출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대구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면 되고, 심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대구은행에서 대출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달서구는 기존 최고 3천만 원까지 대출하던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대상자 확대를 위해 추가적으로 대출 기준 완화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경영안정자금의 경우 대출 대상자의 신용점수는 879점부터 595점, 신용등급은 3에서 7등급까지이고 타 자금 지원자는 중복 신청이 제한됐지만 이번에 변경한 경영안정자금 운영은 신용점수 1000부터 595점, 신용등급은 1에서 7등급으로 확대했고 중복 제한 항목 역시 삭제를 타 자금을 지원받는 소상공인도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구에서 지원하는 2차 보전도 기존 1년간 2.3%에서 최초 2년간 2% 지원으로 변경돼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는 홀로 사는 어르신 한방 지원 사업 소식입니다. 달서구는 11월부터 저소득 의료 취약계층의 건강 관리를 위해 달서구 한의사회와 함께 홀로 사는 어르신 코로나19 한방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 코로나19 한방 지원 사업은 달서구 보건소와 달서구 한의사회가 연계해 코로나19 확진 이력이 있는 독거노인 200명을 대상으로 한의 진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과 관련해 달서구 한의사회는 참여 한의원을 모집했고 올해 연말까지 사업 참여 40여 개 한의원과 대상자를 1대1 연계해 코로나19 후 피로감, 기침 등 건강 상태를 한의학적으로 진찰하고 대상자의 상태에 맞춰 처약 처방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처방 완료 후에도 맞춤형 관리법을 대상 어르신들에게 계속 지도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성군립도서관의 인문학 향연 소식입니다. 달성군의 달성군립도서관은 깊어가는 가을을 맞아 국제관계, 자산관리, 예술 등
최근 사람들의 관심 분야를 인문학으로 풀어내는 달성인문대학과 태극기 기획 전시 등을 진행한다고 전했습니다. 달성인문대학은 달성국립도서관에서 매년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국가,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의 핫 이슈를 인문학으로 풀어내는 달성국립도서관의 대표 인문학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최근 세계적 이슈인 영국 왕실,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주식, 부동산, 그리고 주민들의 실질적인 경제활동에 도움을 주는 상고시대의 자산관리법과 오페라와 뮤지컬 같은 영화음악에 대한 정보와 지식 및 관람 예절까지 전달해주는 도서관에서 음악을 만나다 등 참신하고 실질적인 강의를 통해 주민들이 인문학의 향연을 만끽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나라사랑 태극기 바로알기 기획 전시를 통해 보물 및 국가등록문화재 태극기 사진 액자 40정, 그리고 도서관에 소장된 태극기 관련 도서도 함께 전시한다고 밝히고 강연 및 전시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일정은 달성국립도서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달성군시설관리공단 2022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소식입니다. 달성군시설관리공단이 2022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실시하고 지난 4일 우수사례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경진대회는 각 사업 현장에서 추진한 적극행정을 1차적으로 서면평가를 통해 7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으며 내일부 심사위원들의 현장심사와 대학생 기자단의 온라인 심사를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해 그레이트 플레이스 투 워크 등 3건을 2022년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최종 선정했습니다. 김정화 이사장은 보다 소신있게 적극적으로 일하는 문화를 정착시켜 고객과 주민이 직접적인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공단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달성군시설관리공단은 이번 적극행정 경진대회를 실시간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누구나 시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고객 및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창의적, 전문적, 적극적 행정 문화를 조직 내에 널리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포산초 1인 1학기 교보고 동아리 학생들의 버스킹 소식입니다. 포산초등학교는 지난 3일 학교역 고래들공원에서 교보고 크로마하프 동아리 학생과 전교생이 리코더, 칼림바, 기타, 실로폰, 핸드벨, 바이올린 등 1인 1학기 협연을 펼쳤습니다. 포산초는 코로나로 인한 학생들의 스트레스와 우울감 등을 해소하고 학부모와 지역민들의 학교 활동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행사를 기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연을 통해 포산초는 교보고 동아리 프로그램을 통해 꾸준히 익힌 크로마하프와 교육과정을 연계한 1인 1학기 연주로 학생들의 음악적 예술 감성을 표현하는 장이 됐다고 전했으며 에델바이스와 할아버지의 낡은 시계 등 학생 개인의 취향과 능력에 따라 선택한 1인 1학기로 만들어낸 연주 공연도 함께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기타 연주를 한 6학년 학생은 친구들과 함께 악기 연습을 하며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고 어떤 친구도 소외됨 없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도원고의 친구야 별 보러 가자 소식입니다. 과학중점학교인 도원고등학교는 지난 5일에서 6일 양일간 대구과학관에서 우주체험을 떠나는 도원별빛 천문 관측 캠프를 열었습니다. 이번 캠프는 70년 만에 지구와 가까워지는 목성을 관찰하고 우주에서 일어나는 여러 현상들을 직접 관찰하기 위해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1, 2학년 45명이 참가한 이번 별빛 천문 관측 캠프에서 단연 인기를 끈 프로그램은 천문 관측 시간으로 천지인학당 강의실에서 별자리 이야기를 듣고 직접 관측소 망원경 실습을 통해 야간 별자리를 관측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캠프에 참가한 2학년 김지연 학생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목성도 관찰해보고 별자리들을 보며 지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이며 그 안에 있는 나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알 수 있게 되었다며 광활한 우주는 과학적 지식의 시작인 동시에 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곽대호 교장은 이번 도안별빛 천문 관측 캠프를 통해 천문, 우주, 기상, 과학 등의 분야로 진로를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새롭고 흥미로운 경험이 됐을 것이다라며 과학 중점학교로서 이공계열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에게 창의적이고 과학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11월 10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과 푸른방송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 달서구 달성군 중소상인들에게 힘이 되고자 기획기사를 게재해 우리 가게 홍보의 기회를 제공하고 다 함께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달서구는 14일 대구달서 시니어클럽 파랑새 시니어 행복한 일터 사업단에서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써달라며 총 100만 원의 후원금을 달서 인재 육성 장학재단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파랑새 시니어 행복한 일터 사업단은 2007년 창업한 장난감 소독 및 세척을 전문으로 하는 시장형 노인 일자리 사업단입니다. 본 사업단 참여자들은 10월 노인의 달을 맞자 본인들의 살아온 경험을 후대에 잘 전수할 수 있도록 10년 이상 시장형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해온 어르신 5분이 수익금 중 일부를 모아 작지만 소중한 기금을 마련했습니다. 한편 2009년 설립한 달서인재 육성장학재단은 구민들의 적극적인 후원에 힘입어 99억 원의 기금을 조성했으며 성저고수,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수여 등 지금까지 865명에게 11억 7,900만 원을 지원하고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25개 교에 1억 2,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달서구는 9일 2022년 대한민국 나눔 국민 대상 희망 멘토링 분야에서 지자체 최초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올해로 11회째를 맞는 대한민국 나눔 국민대상은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보건복지부, KBS,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공동 주최하며 평소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한 개인 및 기관을 발굴해 4개 부문으로 시상하고 있습니다. 달서구는 15년간 저소득 아동 청소년을 위한 멘토링을 추진하고 있으며 나눔 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아 희망 멘토링 분야에 수상했습니다. 달서구 희망 멘토링 봉사단은 2007년부터 40명의 저소득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대학생 드림 봉사단을 시작해 2019년 다문화 아동 청소년 하모니 멘토링 봉사단으로 확대, 2020년에는 국내 주민 리더와 결혼 이민자를 결연하는 우리 동네 행복 파트너를 추진하는 등 15년간 총 5,603명이 멘토링 봉사단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리더 22명을 구축하여 멘토와 멘티 소통 등 멘토와 달서구의 징검다리 역할을 인정받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달성군이 이달 10일부터 30일까지 관내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2022년 달성군 청소년 주민 참여 예산학교를 운영합니다. 이번 교육은 관내 중학교 중 총 4개 중학교에 31개 학급의 전문 강사가 방문하여 청소년 참여 예산제 강의, 모든별 달성군 핵심이제 발굴 등의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군은 모든별 제안 사업을 대상으로 12월 중 우수 제안대회를 개최하여 3개 팀의 상장을 수여합니다. 한편 달성군은 올해부터 청소년 청년형 주민참여 예산제를 운영하는 등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직업 재활의 날을 기념해 지난 9일 중증장애인들의 일터인 달성군 소재 행복 울타리 보호 작업장에서 장애인의 직업 재활과 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대구광역시장 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개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그들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직업재활 서비스 및 수익사업을 통해 개인의 자존감과 사회적 기능을 향상시켰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2011년부터 현재까지 총 38건의 외부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총 4억 7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시설 환경의 안정화,
생산품의 시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장애인 고용 증대에 앞장서 우수 장애인 직업재활기관에 선정됐습니다. 코로나19 영향을 직접적으로 겪은 2020년을 제외하고는 해마다 20에서 25% 매출 증대가 이루어져 지금까지 제빵사, 바리스타로 고용된 장애인은 14명입니다. 그리고 매년 20에서 25%의 매출 증대를 통해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을 주고 더 많은 장애인을 고용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행복울타리는 2011년 개소하여 정신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의 부족한 사회성과 자존감 향상을 위해 지역사회 내에서 베이커리 사업장과 카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별관 1층에 해피베이커리 장애인들이 만든 맛있는 빵과 향기 진한 커피를 맛볼 수 있는 솔트 베이커리 카페를 오픈했습니다.